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여기 전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전환은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에서는 트랜지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전환 기능은 주로 어디에 적용을 시키느냐 하면 그 영상,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메인 트랙에서 앞과 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좀 확대를 하고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절단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이나 영상 사이에 적용하는 것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전환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에 인기부터 프로, 뭐 오버레이, 카메라 이렇게 비슷한 유형들을 각 카테고리별로 묶어 놓은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적용을 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오버레이니까 오버레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혼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혼합 기능을 이제 마우스를 대서 미리 보기를 한번 싹 보면 앞에 영상과 뒤의 영상이 자연스럽게 하나는 스르륵 사라지고 하나는 나타나는 그런 효과예요. 자, 여기 보면 비페이드라고 돼 있죠. 이것도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 썸네일만 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아래쪽에 화살표 한번 눌러주시면 얘를 서버 측으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적용이 돼요.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이 영상이 그냥 통으로 바로 쓰여진 영상, 그러니까 컷 편집을 하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그냥 바로 쓴 영상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크게 상관은 없어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자,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봐야겠죠. 이렇게 휘리릭 하고 한 바퀴 도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장면 전환은 적용을 시키면 이런 부분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속성 창에 가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얘가 동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간은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1초 정도를 세팅하고 쓰는데 얘보다 더 길어지면 좀 루즈한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대략 1초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지나갔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줄이는 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안 보이게 되는 거니까 0.1초는. 자, 더 늘렸는데 1.5초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이 이유는요, 앞과 뒤의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얘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자, 만약에 앞과 뒤의 영상이 비교적 아까보다 길었다. 둘 다 길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적용을 시키면, 똑같은 걸 적용을 시키면, 자, 여기 부분도 이 길이가 좀 더 길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에서 얼만큼 여유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조정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휘리릭 돌아가죠. 자, 적용된 걸 버리고 싶을 때는 클릭을 하고, 그러면 하얗게 변해요, 이게. 클릭을 하면. 딜리트 키를 누르면 없앨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무언가를 적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 시간 조절하고 확인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혼합을 눌렀죠. 그럼 얘는 혼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길이를 내가 1.8초로 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요 W 플래시라는 걸 적용을 시켰다. 그러면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적용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들이 전환이라는 그 효과를 쓰는 방법인데, 이 전환 혹은 트랜지션 효과는요, 뭐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저도 초보일 때는 이 기능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좀 남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시각적으로 뭔가 효과가 확 들어가 버리니까 내용 전달이 조금 안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효과를 사용을 하실 때는 앞과 뒤의 영상의 이 앞 영상이죠. 앞 영상의 마지막 구간과 뒷 영상의 첫 번째 구간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어떤 걸 적용하면 좋을지를 면밀히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울리는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적용을 할 때는 앞에 영상이 만약에 움직임이 있는 영상이다. 뭐 예를 들면 버스가 지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나온다 할 때는 이런 기능들 중에서도 화면이 움직이는 기능들이 있어요. 방향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적당하게 맞춰서 사용하시면 그 어떤 화면의 움직임, 동세에 따라서 적절한 화면 전환도 넣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결과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이렇게 싹 바뀌겠죠. 자, 뭔가 계절의 변화를 내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효과들을 만약에 사용을 했을 때는 뭐 계절이 지나간다, 시간이 흐른다라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시키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도 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있으면 당연히 왼쪽 방향도 있을 거고 적용하면 방향이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굉장히 효과가 많아요. 저도 이 카테고리별로만 이게 대략 어떤 기능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 해당 카테고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저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글리치라는 효과가 어떤 건지는 대충 안다. 이렇게 화면이 찌직찌직거리는 이런 효과인 건 아는데 글리치 안에서도 보면 되게 다양하게 효과들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울리는 걸 써야겠다 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눌러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효과를 적용하는 게 저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 효과를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뭐가 어울릴까를 고민을 하시다 보면 편집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만드는 영상, 특히 저는 캠핑 영상 쪽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는 주로 어떤 걸 많이 쓰느냐면요. 저는 코믹적인 요소나 이런 건 잘 안 하고 그냥 잔잔한 영상을 만들거든요. 그럴 때는 앞과 뒤의 영상을 바꿀 때 이렇게 혼합되는 서로 싹 섞이는 이런 것들로 많이 쓰고요.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났다. 밤에 잤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다 할 때는 이런 비페이드 같은 걸 적용을 시키면 화면이 어두워졌다 밝아지거든요. 그럼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잤습니다.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이런 느낌도 줄 수 있는 거죠. 자, 왜 이 비페이드 효과가 그런 시간이 흐름이라는 개념이 이제 와 닿느냐 하면 우리가 평소 때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많은 영상을 보고 자라왔고 뭐 TV, 드라마, 최근엔 유튜브, 뭐 쇼츠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전통적인 영상을 편집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에서 기존의 영상 편집을 할 때 이런 비페이드라는 효과를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거에 많이 적용을 시켰어요. 우리가 학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얘를 적용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그냥 무심결에 느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시간이 많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적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적용할 때는 내가 이걸 언제 봤더라? 이런 거 비슷한 거 언제 봤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효과들 중에서는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화면이 마치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효과들은 앞과 뒤의 영상의 어떤 그 시나리오적인 내러티브적인 그 연관성이 별로 없을 때는 이런 걸 쓰셔도 무방해요. 앞과 뒤의 영상이 별개의 내용이다. 그런데 연결되는 영상에서 이런 걸 써버리면 뭔가 흐름이 뚝 끊어지는 느낌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안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접목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만드실 때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영상을 만들 때 뭐 매번 얘를 골랐다가 하는 게 귀찮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다 똑같은 거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혼합에 가서 만약에 이걸 쓰겠다라고 한다면 얘를 한번 눌러요. 그럼 적용이 됐죠. 적용이 된 상태에서 여기 속성창에 보면 전체 적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모든 요 편집 구간에 얘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다 똑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다 없앨 수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만약에 없애고 싶다면 일일이 딜리트 키를 눌러서 다 없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괄 적용은 할 수는 있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불편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전부 다 내가 혼합을 적용을 시켰다. 혼합을 다 했는데 이 한 구간만 쓰고 싶지 않다. 딜리트. 이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한 구간만 다른 걸 적용하고 싶다. 적용하면 또 그 구간에는 걔만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이 영상에 맞춰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맞춰져 있는 게 다음번에 그대로 보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툭 넘어갈 때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효과들을 적용을 하면 그 효과가 먹는 동안에 얘가 보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얘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요만큼이 얘랑 중복이 되죠. 그러면 앞부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뒤에 넘어갈 때 이게 바로 보이게 되고 특히나 이런 혼합이나 비페이드 같은 걸 적용을 시키면 앞부분은 이렇게 어둡게 처리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편집을 할 때는 얘네 두 개를 이만큼 또 뒤로 당겨 놔야지 이런 부분들이 어색하지 않게
잘 적용이 되는데, 나는 여기 모자이크 적용한 거를 이 분의 얼굴을 가리고 싶어서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 구간만은 얘가 또 보이게 돼요. 그럼 여기는 이걸 안 하는 방법이 없느냐? 요런 고민이 또 여러분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복합 클립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자, 원래대로 복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이 나올 때 얘랑 얘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싹 이렇게 묶어요. 서로 연관되는 것들을.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복합 클립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하나의 덩어리가 돼버리죠. 한 영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 복합 클립 3 안에는 얘가 포함이 돼버린 겁니다. 이 상황일 때 이 혼합이나 비페이드 뭐 어쨌든 다른 것들을 뭔가 적용을 시켜버리면 얘가 동시에 이렇게 먹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두해서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자, 얘하고 얘만 있을 때는 뭘 쓰든 상관이 없지만 다른 것들이 있을 때, 뭐 자막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여기에 맞춰져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자막이 다양한 문제들이라는 자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효과가 적용되고 있는 도중에 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묶어서 복합 클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얘가 메인 트랙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자, 만약에 이 두 개 요소를 제가 좀 복사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잠깐 치우고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뭐 컨트롤 V를 했어요. 그럼 하나 더 생겼죠? 자, 얘는 메인 트랙이 아니라 위에 쌓여있는 레이어 트랙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사이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적용을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제가 임의적으로 얘를 적용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구간에도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되느냐? 만약에 글자만 있다. 여기가 글자잖아요. 그죠? 이 글자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글자 사이에도 얘가 적용이 되느냐? 누르면 안 돼요. 자, 그럴 때 얘를 드래그해서 만약에 놓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자, 전환은 동영상 트랙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죠. 자, 얘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같이 포함하는 건데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얘를 복사를 해서 다른 트랙에 얘를 놔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얘는 동영상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트랙이 되어버리거든요. 복사를 해서 만약에 붙였다? 그럼 이렇게 새 트랙이 만들어지잖아요. 얘는 동영상 트랙이에요. 이 경우에는 적용을 시킬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적용이 되지만 얘는 글자와 글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적용시키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를 하나만 선택해서 복합 클립으로 만들고 얘도 하나만 선택해서 복합 클립으로 만들면 얘는 둘 다 동영상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복합 클립의 개념은. 자,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에는 어떻게 될까? 얘를 만약에 적용을 시켰다. 자,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하고 글자 두 개가 먹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는 있어요.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글자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가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제가 마치 제목처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글자를 좀 큼지막하게 써보겠습니다. 텍스트 추가를 넣어서 자,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사전 설정 글자 아무거나 했어요. 글자 좀 크죠? 얘를 하나 적용을 하고요. 자, 두 번 쓰기 싫으니까 얘는 그냥 반토막을 낼게요. 자, 그리고 뒤에 공간에 왜냐하면 좋기 때문이지.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하나를 좀 크잖아요. 자, 복합 클립 얘도 복합 클립으로 만들어줘요. 자, 두 개를 한 트랙에 놓고 여기서 전환 효과를 뭐 좀 이런 거 막 꼬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적용을 시켰다. 그러면 먹겠죠. 그럼 이 부분은 글자가 이렇게 꼬입니다. 자, 밑에 것까지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얘를 두 개를 또 동시에 잡아요. 그리고 나서 복합 클립을 또 한 번 더 해버립니다. 그럼 모든 게 한 덩어리가 됐죠. 자, 이런 경우에는 글자만 회전을 합니다. 어때요? 자, 다른 효과를 넣고 싶다. 복합 클립은 안에 들어갈 수 있죠.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들어가요. 이 효과를 내가 다른 걸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여기 들어가서 글리치를 만약에 하겠다. 지직지직 하는 걸 하겠다. 라고 하면 이 글리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이 글자는 지지직하게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복합 클립을 나가면 얘는 요 글자가 지지직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지지직 하면서 넘어가는데 얘는 또 왜 블랙이 되느냐? 뭐 이거는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원래부터. 효과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니까.
그러면 얘를 만약에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그냥 가장 심플한 혼합을 만약에 하겠다. 그럼 이 혼합을 적용하면 자, 혼합 구간은 이렇게 바뀌죠. 글자가 두 개가. 자, 밖으로 나갔어요. 자, 이 경우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요것도 중간에 보면 어때요? 블랙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랑 두 개를 합성을 시키는데 위쪽에 있는 거에 가서 동영상 속성에 간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여기 혼합이라는 기능이 중간에 있어요. 자, 혼합을 가지고 여기에 모드를 이것저것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보다 보면요. 뒤에 있는 블랙 부분이 완전히 뿅 하고 사라지는 걸 발견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색연소, 뭐 오버레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방금 컬러 닷지란 걸 적용하니까 없어지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검은 부분을 뚫어내버리는 게 가능하죠. 자, 또 안에 들어가서 효과 됐으니 다시 한번 글리치 써볼까? 글리치 적용합니다. 지직거리는 거. 자, 얘를 여기다 적용을 시켰어요. 그럼 얘는 글리치 구간으로 바뀌는 거고 지직지직 하는 걸로 바뀌었죠. 자, 이런 컬러가 있는 글리치를 바꾸겠다. 그러면 그거는 지직지직 컬러로 바뀔 겁니다. 자, 밖으로 빠져나가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지직지직 하는 걸로 바뀌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전환 기능에 대해서 이때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 좀 고급 편집 기법까지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강의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여러분들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뭔가 이게 캡컷스럽지 않게 뭐 굉장히 고급 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다른 툴들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것처럼 퀄리티를 확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연습 좀 많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 딱 될 것 같네요. 자, 설명은 뭐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다음번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